안녕하세요. 정치를 시계포입니다. 정치 10단. 한동훈 법무장관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출장 간 몰타가 사우디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은 6일간 일정으로 EU 국가인 몰타와 안도라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한동훈은 지난달 12일에 몰타 외교부 장관을 만났는데 엊그제 몰타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28일에 실시되는 2030 월드 엑스포 투표를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사우디의 리야드와 로마가 선두주자인 가운데 몰타 정부는 EU의 로마 지지 의사를 무시하고 리야드를 지지하기로 했다. 자, 몰타가 이렇게 말하면서 한동훈의 유치 시도는 실패했고 세금으로 관광 갔다는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우디 아니면 로마라는 양강 구도가 현재 판세임을 말하면서 될 것 같이 말했던 국내 언론들을 기레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동훈의 몰타 출장의 목적은 휘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수증은 휘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그 영수증을 까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애초부터 한동훈은 유럽 대표 휴양지인 몰타로 휴가를 가고 싶은데 마침 부산 엑스포 유치라는 명분이 있고 그러면 혈세로 휴가를 갔다 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한 잡범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혈세 40억 정도는 애교로 봐주자는 정부니까 장관의 휴가비 정도는 막 껌값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난 잼버리 사태로 인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는 이미 끝장이 났는데 정부는 유명 연예인들을 내세워 유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뉴욕 출장 갔을 때 유엔 총회에서 47개국 정상들과 만났다며 기네스북에 등재하겠다고 합니다. 죄다 국내용일 뿐이고 자가 발전이며 혈세 낭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유치 전에 뛰어든 부산이 좋은 평가를 얻었으나 새만금 잼버리의 대실패로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4만 3천 명의 청소년도 관리하지 못한 나라에서 2,8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이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나라가 많다. 자, 다음 달 결정되는 엑스포는 전 세계 국가가 1국가 1표를 던집니다. 반미의 깃발을 들고 있는 사우디 뒤에는 중국의 지지가 있고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는 죄다 사우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세가 세기 때문에 EU 국가인 몰타도 사우디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EU 국가들 대부분은 로마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버리고 다자 외교를 포기한 한국이 표를 받을 곳은 없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조차도 한국을 공개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국내에서 혈세 낭비해가며 지지율 뻔뿌진이나 하고 있고 한동훈처럼 명분삼아 관광이나 쳐다니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좋아.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잼버리 뒷수습을 위해서 투입시켰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안 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 9,520명을 동원했는데 5,811명의 초과 근무 수당 4억 원이 미지급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1인당 7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 무더위에 똥 치우고 막 개고생했던 거 고작 7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는다는 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건 막 교통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안 줘. 정말 40억은 애교인데 한동훈은 막 몰타 가는데. 여기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지자체의 잼버리 대원을 위한 숙박비나 식비, 체험활동비 등에 대해서 국가가 전액 보전을 하겠다고 안내를 했을 뿐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바 없다. 젠장할. 그러니까 애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뭐 내가 약속했지만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건 약속한 바가 없어. 그 약속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초과 근무를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약속을 안 해서 못 주겠다는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2,800만 명이나 오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뛴다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들 4억 주기는 아깝고 지들끼리는 40억은 애교인 나라에서 무슨 엑스포입니까? 이렇게 공무원이나 국민들을 쥐어짜고 지들끼리 세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되는데 나라 경제가 멀쩡하겠습니까? 먼저 추석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고용률이 높고 재정도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되고 부동산 경기도 좋아졌다고 발표했는데 추석이 끝나자마자 지들도 위기감을 느낀다, 비상에 걸렸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열흘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이라고 했던 그 물가가 어려움이 있다며 고물가 위기감을 인정했던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지난달 5일에 발표되었던 통계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표였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9월 24일에는 물가가 좋다고 말해놓고는 10월 3일에는 안 좋다고 돌변한 겁니다. 경제 지표도 지표지만 이 경제를 관리하는 것들이 정말 정신이 없는 겁니다. 아마도 10월 5일에 발표될 9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미리 보고 물가가 큰일 났습니다 라고 미리 자락을 깔아두었다고 보입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죠. 전자의 해석이 맞다면 정신이 나간 것이고 후자의 해석이 맞다면 정말 무능한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가 맹비난을 냈습니다. 올라가는 집값을 못 잡은 정부는 많이 봤지만 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는 정부는 처음 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매물을 유도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했다. 이어서 종부세 중과까지 폐지시켜버렸다. 종부세와 양도세가 다 높으면 집을 보유하기도 양도하기도 어려워 문제이지만 집값이 안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다 깎아주는 건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을 지지했던 동아일보가 뒤늦게 비판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동아일보의 논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얼마 못 간다. 지금부터 열심히 까서 살아남자라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거죠. 이어서 동아일보는 다른 경제 지표들도 함께 지적하면서 신윤 탈출은 지능순이야 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유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 하지만 한번 오른 밥값이나 서비스 요금은 절대 내려가지 않아. 그것이 인플레의 무서움이야. 그런데 윤 정부는 이게 인플레가 다 끝난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끝나지 않아. 계속 진행 중이야. 이렇게 꼬리가 긴 인플레가 계속 누적이 되면 월급자나 연금 생활자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돼. 그래서 대출 부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 그래서 이 부실을 어느 정도 터트려서 거품을 꺼줘야 되는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윤 정부는 틀어막고만 있어. 그러니 물가는 끝날 기약도 없이 계속 오르고 경기 회복의 전망은 희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라 경제가 거덜나고 민생이 박살나고 있다는 동아일보는 정치적으로는 비윤 스탠스를 취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완벽한 반윤의 스탠스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 독재 무능 정치가 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은 정치 분야에서도 주작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는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TF팀 구성을 지시하고 방통위가 여기에 장단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중전이 있었는데 그때 포털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수가 높았고 그것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힘과 친윤 언론들은 차이나 게이트의 증거라며 떠들었고 그걸 오늘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선거 조작을 띄우기 위한 주작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논란 초기 국힘 박성중 의원은 이 현상을 두고 우리나라 바움 포털에 중국 세력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흥분하면서 이것은 중국 IP를 우회해서 북한의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 민주당 세력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뇌피셜을 돌렸습니다. 한마디로 드루킹 시즌2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힘의 요구로 그 다음 카카오 내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해외 IP의 클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그 나라는 네덜란드와 일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일본인이 이것을 주작했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 VPN으로 IP를 조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단 2개의 IP가 해외 클릭의 99.8%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즉, 단 2개의 IP가 이 논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이나 게이트가 아니라 더치 또는 재팬 게이트고 안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어떤 한국인의 주작이다 라고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정적인 정황이 하나 나왔습니다. 10월 2일 0시 38분에 DC의 한 갤러리에서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사람은 축구 응원 주작 중이라고 하면서 지금 2대를 돌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중국 응원 클릭수를 일부러 올리기 위해서 한국인이 2개의 IP로 일부러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졌던 시기 그리고 그 수상했던 2개의 IP 개수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한국인 한 명이 장난친 걸 가지고 친윤 언론에서는 차이나 게이트의 증거라며 반중 정서를 자극하려 했고, 국힘에서는 제2의 두루킹이라며 중국, 북한, 민주당을 싸잡아 이번 재보궐 앞으로의 총선에서도 선거 조작을 할 의심이 든다고 떠들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핵심 근거는 바로 두 개의 IP가 이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 주작은 국힘당이다. 마치겠습니다.